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되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소식은 어떤 게 중요한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대구 지역 고분양가 아파트 당첨자 절반 이상이 40대 이하 젊은 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 결과가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대구 지역 고분양가 10개 단지 당첨자 4,500여 명 가운데 30대가 44% 그리고 40대가 29% 정도, 20대도 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이 당첨되고 있는 현상, 그것도 고분양가인데 말이죠.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20대와 30대들은 그 특별 공급이 아닌 일반 공급에서 당첨이 됐습니다. 네. 그 매일신문은 가점과 재력을 경비한 그 청년 부자들이 신축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영남일보는 일단 20대와 30대는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합산되는 가점 형성에서 불리하고 그 분양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좀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짚었고요. 또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현금 부자들이 무주택 자녀를 통해서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등의 편법이 있을 거다 이런 우려를 실었습니다. 네. 서울경제 보도를 한번 보시면요. 규제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고분양가 아파트는 대출금도 적지 않고 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실수요자가 접근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자금이 있는 2030 세대가 이런 고가 아파트 분양과 또 무순위 청약에서 이른바 줍줍을 하면서 자산을 불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파트 살 때 반드시 저는 자금 출처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 그리고 현 경제 상황 등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이겠지만 내 집 한 채 마련이 목표인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좀 다른 세상인 듯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SNS 등을 통해서 인생샷 건졌다 이런 사진 배경에 핑크뮬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쁜 핑크뮬리가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화사한 색감의 SNS에는 핑크뮬리 사진이 정말 넘쳐나는데요. 네. 국내에서는 한 5년 전쯤에 제주도에서 처음 심겼는데 인기를 끌면서 전국 곳곳에 심어졌습니다. 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핑크뮬리 군락지는 대구의 7곳, 경북의 8곳 등 전국에 11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고요. 네. 이게 축구장 15배에서 16배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심은 규모고요. 네. 개인적으로 심은 것까지 하면 더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기에는 무척 예쁘고 사진 찍기도 좋아 보입니다만 네. 일부 우리나라 자생식물들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그 위험성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핑크뮬리는 미국 중서부가 원산지입니다. 번식력이 좋고 또 춥거나 가물거나 이런 곳에서도 살아남는 생존력이 좋아서 한국 자생종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핑크뮬리가 당장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한국일보 보도를 보시면 그 번식력 강한 핑크뮬리가 한국 자생종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하면서 실제로 핑크뮬리 밭을 가보면 주위에 잡초가 없을 정도라는 그런 전문가 의견을 실었습니다. 환경부가 정밀 조사에 들어가서 12월쯤에 위해성 평가 결과가 나올 전망이거든요. 네.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하지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코스모스 외래종이지만 가을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는데 코스모스처럼 가을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위해성이 평가가 되면 이미 국내에 상당히 퍼진 이 상황을 어떻게 바로 잡을지에 대한 대책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위해성이 없었으면 좋겠고 혹시 있다면 정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4번째 시정연설에서 처음으로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전면 실태 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교육 불공정이라고 하면서 이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전에 조국 전 장관 자녀 문제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생각을 해봐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때도 정시 확대하라는 이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런 발언하고 난 뒤에 교육부가 바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교육 일각에서 교육 여기저기에서 반발이 나오고 논란이 좀
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일보 보도를 보시면요. 국민일보는 당장 2025년에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 학점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네. 이렇게 짚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주는 건데 네. 이 수능 영향력이 높아지면 그 수능에 유리한 과목으로 교육 과정이 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짚었고요. 네. 또 서울신문은 대통령이 정시 확대 언급을 한 날 코스닥 시장에서 사교육업계 주가가 확 뛰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정시 확대와 고교 서열화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건 좀 모순이 있다 이런 의견도 짚었습니다. 네. 교육계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조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 한마디에 교육 정책이 흔들려선 안 된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고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이런 논의는 교육부가 중심으로 논의를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입제도 개편은 학생과 학부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 흐름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교육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교육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데의 이견은 없겠습니다만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본선보다 예선 경쟁이 더 치열할 전망입니다. 영남일보는 TK 출마 예상자 83명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의석이 25석이니까 단순히 계산을 하면 평균 경쟁률이 3대1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그래도 좀 약진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깃발만 갖다 꽂아도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유한국당 그리고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독식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대구에서도 민주당이 국회의원 2석을 네, 가져갔고 그렇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의회, 기초의회에 민주당이 대거 진출을 하면서 양당 체제가 꾸려진 곳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대구 경북 지역 민심이 다시 돌아섰다. 네. 이렇게 자신감을 좀 갖고 네. 있는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TF팀, 국감팀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한 대목을 보면 네.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있는 곳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TK에서 본선거보다 예선격인 공천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입당하는 절차나 과정에서도 좀 잡음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입당 심사가 고무줄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김현기, 김장주 전 경북 행정부지사들이 자유한국당에 입당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김현기 전 부지사는 입당이 승인이 됐고 김장주 전 부지사는 입당이 보류됐습니다. 네. 일단 김현기 전 부지사는 고령, 칠곡, 성주 출마를 준비 중인데요. 이곳은 이완영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어서 공석인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김장주 전 부지사는 영천, 청도 출마를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만희 현역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부터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정치 신인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을 개혁하겠다, 공천 룰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이런 물밑 경쟁 그리고 견제가 논란입니다. 이런 와중에 나중에 공천 룰이 정해지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큐레이션이었습니다.